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이 중단원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3소단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11쪽부터 펴주시면 되겠고요. 임, 오, 갑신 이런 것들이 모두 연도를 가리키는 명칭이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각 연도들 한번 외워둘만 하니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목표 보시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의 발생 배경 및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과 급진개화파가 지향했던 국가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갑신정변의 사건은 급진개화파가 좀 깊숙한 관련이 있고, 그 갑신정변의 사건이 급진개화파가 어떤 지향했던 국가 체제와도 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연표 살펴보겠습니다. 82년도 가면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모군란 있고요.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 이름도 길어요. 그리고 재물포조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약이 나오게 됩니다. 장정이라고 끝나지만 일종의 조약이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갑신정변 84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85년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네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용어는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갑신정변, 한성조약, 거문도 사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나왔던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 빠져있죠. 하지만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 맺어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텐진조약. 들어봤다. 들어봤는데 전에 들어봤던 텐진조약이랑 다른 조약일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모군란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을 쳤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당시에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났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이 민중이 입었던 경제적인 피해를 봐야 됩니다. 경제적 피해는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경제적 피해였습니다. 자, 개화정책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쌀이나 콩 등, 다른 말로 하면 뭐 양고기겠죠. 양고기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먹을 것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조일 무역 규칙에 있던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창설되면서 군대 제도가 개편되는데, 이에 반해서 구식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악화됩니다. 많이들 잘렸다고 하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5군형에서 2형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겠죠. 줄어든 만큼 실직자가 막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았던 2형의 군인들도 이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악화되었던 거죠. 교과서 보시면 무려 1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다. 1년 1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느 날 한 달치 미리 줄라니까 빨리 찾아와라 라고 해서 선해청이라는 곳으로 막 찾으러 갑니다. 가져갔는데 쌀을 받아왔어요. 근데 까보니까 쌀도 있지만 모래도 있고 겨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화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군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모년이었고요. 이모년은 1882년 빨리 제대로 된 쌀을 줘라. 그래서 18 빨리 줘라고 해서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있었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화가 나니까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돼요. 일본을 엄청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자꾸 이 고가 먹을 것의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가 또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궁궐에 난입합니다. 궁궐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궁궐에 난입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 관료들, 막 개화 정책 추진하던 그런 관료들을 막 살해하게 되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 당시에 초기 대응을 좀 하게 되는데 엇박장을 합니다. 어떤 엇박자냐? 하나는 고종, 하나는 민씨 세력인데요. 민씨 세력은 이제 민비 세력이죠. 왕비의 세력입니다. 자, 근데 고종이 SOS를 치게 되는데 누구한테 치냐? 바로 아버지한테 흥선대원군의 복귀를 노리게 됩니다. 하면서 고종이 이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돌아와서 구체제로 바로 복구되는데요. 이 구체제라는 게 바로 삼군부 그리고 오훈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군제를 다시 복구시키면서 이제 좀 그 화난 구식군인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 민비를 비롯한, 즉 왕비를 비롯한 민지 세력이 어디다 SOS를 치냐? 청나라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냐면 텐진까지 간대요. 우리 텐진 많이 나와요 요즘, 그죠? 자, 그래서 군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당연히 힘으로 했겠죠, 여러분들. 군대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군란을 진압한 이후에 조선 정부의 처지가 어떻게 되냐 물고 있는데, 처지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조선 정부가 좀 초라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자, 청나라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청나라에 대해서는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젠창, 멜렌도르프 등의 사람들이 조선 땅에 고문으로 오게 됩니다. 뭐 내정, 재정 이런 쪽으로, 외교 뭐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자, 내정 간섭이 막 심화되게 되고요. 고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을 받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내정 간섭하러 온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이름도 겁나게 긴 조약이 하나 체결되는데요. 내용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했다는 점, 그리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 개항장까지밖에 못 와야 되는데 내륙 진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치해법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제물포 조약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제물포 조약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배상금 지불, 왜냐면 일본 교관도 많이 죽이고 공사관도 공격했잖아요, 그죠? 배상금 지불, 그리고 앞으로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즉 이거는 일본 군인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청나라 군대도, 그리고 일본의 군대도 모두 조선에 들어오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중에 개화파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면 청나라도 일본도 모두 조선 땅에 이렇게 막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이냐 일본이냐 하고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일단 5번 볼게요. 이모곤란 이후 개화파는 결론부터 보면 분열됩니다. 자, 왜 분열되냐? 쟁점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청나라에 대한 입장이 있었고요. 하나는 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둘러싸고, 한쪽은 온건파로, 한쪽은 급진파로 분열됩니다. 이 온건파 그리고 급진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온건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인물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김홍집, 김윤식, 윤중,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자, 급진 같은 경우는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홍영식,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자,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처럼, 급진개화파는 일본처럼이라고 하는데, 청나라의 근대화운동 당시에 양무운동이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메이지 유신처럼 굉장히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근대화 개혁을 유지해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대청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유교, 도덕 이런 거 유지하고요.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라고 하는 쪽이었습니다.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대청 사대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버리자, 야, 청나라 이제 치우자,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서양의 기술이나 사상이나 제도를 모두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급진개화파가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떤 위기였냐? 자, 개화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요.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겠다고 이 급진개화파가 일본에 돈 빌려올게. 차관. 나라가 나라에게 돈을 빌리는 거, 다른 나라한테 돈 빌리는 거 차관이라고 그러죠. 돈 빌려올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도와줘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국제적인 굉장히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뭐였냐? 청푸 전쟁이 발발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두고 청나라랑 프랑스랑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베트남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둘이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서 일부 군대를 빼게 됩니다. 모두 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일본이 살짝 간을 봅니다. 야, 우리가 도와줄게, 군사적으로다가 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급진개화파에게 약속한 거죠. 그러면서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자, 갑신정변이 바로 그거거든요. 급진개화파 의도는 아주 잘 변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좋은 변화, 정변. 그런 상황은 완전히 역변되죠. 자, 9번 볼게요. 갑신정변 시작과 개혁 내용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요. 유명하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 우체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우체국인데 이걸 처음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오픈 행사를 열려고 했는데 거기서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민씨 세력이 막 척살을 당하고 이 개화당 정부가 막 수립이 되고, 이 개화당이 이제 급진개화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급진개화파 의미하는 거고, 이 반대로 수구당이라고 해서 얘네는 온건 쪽이죠. 그 생각이 주인되는데, 아무튼 개화당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뭘 주장했느냐? 대청사대, 즉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완전히 청산하자라고 얘기하고요. 내각제를 수립하자고 얘기합니다. 내각제라는 것은 왕의 힘을, 왕의 국정 그 권한을 쭉 빼서 이제 내각에서 국정을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벌 폐지, 그리고 인민평등권 보장입니다. 사실 이 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냥 5글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건 이 얘기예요. 신문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둘이 합치면. 자, 그리고 재정 인원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돈을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로 합치자는 거죠. 돈 나오는 구멍을, 돈을 관리한 쪽을 재정 인원화. 자, 그리고 지조법 개혁. 지조법은요, 땅에 대해서 내는 그 조세, 즉 땅의 세금, 지세에 관한 그런 법인데 이것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그 일본의 메이주신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 이게 다 전부 다 3일 만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는데 3일 만에 실패해요. 왜 그랬냐? 갑신염의 결과, 의 한계를 정리해보자고 하는데, 자,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청나라가 일부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일본군이 내뺍니다. 약속을 불이행하고 바로 그냥 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정변 세력이 힘이 없잖아요, 원래. 그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 의의는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다가 근대국가 건설을 해보자라고 했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개혁 독립협회 내용 쭉 나올 거거든요. 막 9차, 10차시 하면서 그 활동에 영향을 좀 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계점을 보면요. 소수의 지식인 중심,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죠. 좀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간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위라는 것은요, 위 아래 할 때 그 위에요. 꼭대기부터 그냥 사람들 멱살을 잡고 막 카드키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물리력이 없었죠.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결국 배신당하고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이걸 지지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 외색이 짙어. 왜냐면 이 일반 백성들은요, 예로부터 싫어했어요. 일본을 왜 싫어했냐? 자꾸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조일 무역 규칙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보시면요, 일본과의 그런 조약이 하나 체결되는데 원래 정변에 관여했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이제 급진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온건파 중심으로 이제 책임을 묻고자 한 거죠. 너네 급진파 도와가지고 막 하려고 했다며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갑자기 청나라가 끼어드는 거죠. 청나라가요, 아직 그 프랑스와의 전쟁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적당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조선 적당히 하고 조약 하나 맺고 끝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한성조약은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관, 일본 공사관 신축비, 뭐 배상금, 뭐 이런 것들을 조선이 일본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이런 좀 청일 간에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래를 봅시다. 그 내용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주의하셔야 게 여기는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텐진 조약인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적어야 되나? 적어볼게요. 양국 군대 철수. 어디서 철수하죠? 조선에서 철수하죠. 그리고 들어올 때 고지, 사전 고지입니다. 양국 군대, 즉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지금 이모곤란 이후에 다 같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철수시키자. 그리고 들어올 때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들어오려면 상대에게 사전 고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근데 조선이 껴있는 조약이 아니에요. 지들끼리 한 겁니다. 청나라랑 일본이랑. 자, 이후에 조선은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이려고 했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밀 협약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를 너무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국이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땅 검은도는 그 조선의 남해 쪽에 있는 바다 그 섬입니다. 남해라고 하면 조금 그 저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남쪽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수 밑으로 해서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섬이고요. 검은도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검은도 사건이 위에 연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오랫동안 영국군이 여기를 점령하거든요. 무단으로 점령한 거예요. 한 횟수로 치면 3년이나 했죠. 그쵸? 85, 86, 87. 자, 근데 이거를 청나라가 나중에 중재해주면서 2년 만에 결국 철수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중립국화 논의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 사람이었던 부들러도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빙사로 다녀갔다가 미국 유학생이 됐던 최초의 국비 유학생 육일준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립국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힘이 있어야 중립국이 가능한데 좀 그냥 말뿐인 중립국화 논의가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